추명가 32번째 구절 공부해 보겠습니다. 월중상관 비견겁은 형제 수다 하지만은 반살 병사 임절묘는 형제 고독 못 면한다. 이런 구절이고요. 구절 살펴보면 월중상관 비견겁이란 말은요. 월주에 상관이 있고 또 비견겁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형제 수가 많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관과 살이 병지, 사지, 절지, 묘지에 놓이게 되면 오히려 형제 고독을 못 면한다 이 뜻이에요. 즉 월주에 상관이 있고 비겁이 있으면 형제 수는 많을 수 있지만 관살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면은 오히려 형제 간에 고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형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형제 수가 적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형제 수가 있는데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지낸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잖아요. 구절로 이렇게 말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사례를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더 쉬울 거예요. 그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추명가 9번째 구절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세월간지 봉상관은 부조 때의 폐업일세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월중상관 비견겁이라는 말 속에는 부조 때에 폐업했다라는 또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은 부조 때에 폐업은 했지만 아버지 쪽에서 집안이 몰락했지만 그렇더라도 형제는 많이 낳을 수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 형제가 많을 수도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경금일간이에요. 월중에 법제, 양인, 유가 있죠. 월지에. 그리고 월간에 상관, 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절에 해당이 되죠. 월중, 상관, 비경겁. 월 안에 법제도 있고 상관도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형제수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관살이 병사, 임절묘 하면은 오히려 형제 고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사례 볼까요? 사례 보시면요. 경금일간에 계유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위와 동일한 상황인데 관살 이 경우에는 칠살 병화죠. 관살이 병지, 사지, 묘지, 절지에 있으면은 오히려 형제 고독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딱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형제 고독해지는 겁니다. 다른 예를 좀 볼까요? 간목일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일간이 갑오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월 중에 비견갑도 있고 상관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중 상관 비견겁에 해당하죠. 이런 경우에 부조 때에 폐업했다. 그런데 자식은 많다. 우리 형제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형제 수가 많으면 어쨌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묘년생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정관인데 신묘로 절지에 빠졌잖아요. 요런 경우에는 오히려 형제 고독 못 면한다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월주, 일주의 관계를 논하고 있지만 오늘 공부한 구절은 격국론의 논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비견겁이 지나치게 왕성할 경우에 사주의 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관살이 힘을 받으면 그걸 말려주거든요. 본문 케이스의 경우에는 관살이 절지에 빠지거나 병지, 묘지, 사지에 빠져버리는 케이스죠. 원문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명가 32번째 월중 상관 비견겁은 형제 수다 하지만은 관살 병사 임절묘는 형제 고독 못 면한다. 월주에 상관이 있고 비견겁이 있으면 형제 수가 많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제해 줄 관과 살이 병지, 사지 혹은 절지, 묘지에 놓이면 오히려 형제 고독을 못 면한다. 즉 형제 간에 잘 볼 일이 없거나 아예 형제가 별로 없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구절들은 농경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를 넘어가는 그 무렵에 생성된 논리잖아요. 최근에 형제가 없는 것은 꼭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구조를 공부하면서 사주 구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